안녕하세요. 김도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것은 전력공학 그 중에서도 송변전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전력 개요 및 하는 일에 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전력계통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한전이라는 전력회사가 한전이라는 회사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라 첫 번째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약간 교양 과목 들으듯이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내용은 그 대상은 그 한전 직원분들은 아니고요. 한전 직원분들은 아니고 이분들은 세계적인 교육시설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교육시설은. 그리고 제가 반면에 한전에 관련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문회사나 협력회사나 뭐 한전에 기자재를 납품을 하시거나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보다 정확하게 한전을 알고 어떠한 조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다른 자료들보다는 다른 그 소개하는 영상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 한전에서 근무를 했고요. 송변전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년은 여기 한전 노원에 있는 한전교육원, 지금은 인재개발원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에서 4년 동안 송변전 교육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서울에 있는 외곽 지역인데도 그 도심 속에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지나서요.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호주에서 이제 서호주에 있는 이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해서 서호주에 있는 곳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력 설비 시험도 해주고 시험도 해주는 게 아니라 시험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 아니면 전력 품질 그리고 테스팅 앤 커미셔닝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변조소 발전소에서요. 한전에서 하던 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2016년부터는 학교를 이제 낮에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우주에 있는 커튼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이제 캐주얼 워커로 캐주얼 잡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가끔 일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는 스튜디오가 따로 있는데 세상이 좋아져서 집에 있는 기자재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고요. 최대한 제가 아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틀린 내용이나 바로잡을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뭐 숫자나 연도나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따로 이 영상을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까봐 있는 그대로 올리니까 그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력계통의 사진을 몇 개를 제가 붙여놨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많이 보신 그림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사진들을 연결해가면서 무슨 직군이 있고 어떠한 카테고리로 조직이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전은 이제 용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에서 한국전력공사예요. 근데 이 온전한 한국전력공사는 예전에 이제 발전이 있고 송변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전이 있고요. 배전이 이제 판매도 같이 하죠. 요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한 게 한국전력이에요. 사실은 온전한. 근데 이제 IMF를 지나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역사적인 한 사건인 IMF를 지나서
이제 발전회사가 2000년 초반에 2000년, 2001년 그때쯤 진통을 겪으면서 분리가 됩니다. 자회사로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전력 계통 모델이 전력 그 시장 모델이 어떻게 되냐, 발전도 분리하고 배전도 분리해서 이제 민자회사도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이제 모델을 했죠. 근데 이제 발전회사만 일단 분리를 했고요, 현재.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발전회사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변전 회사에서 사서 송변전 회사에서 다시 배전에 판매를 하고, 배전해서 이제 소매로 여러분들 이제 가정집이나 그런 이제 전력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송변전 배전은 같이 현재로 이제 한전에 남아 있고요. 캡코라고 해서 저는 캡코라는 말을 예전에는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일단 요즘에는 캡코라고 많이 하니까 예, 한전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 회사로 다 생산해서 판매까지 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 발전해서 생산된 전기를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력거래소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전력거래소는 이제 다른 회사로 됐고요. 이제 근데 다 이제 한 모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전력거래소가 옛날에는, 나중에는 조직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급전, 또한 급전 분소 뭐 이런 게 있어요. 전력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교통 상황 하는 그 상황실처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최고 사령하는 중앙 급전소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건 이제 미국 같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가져와서, 제가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구글에서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중앙급전도 사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역급전이라 그래서 변전소마다 지역별로 그룹을 나눠서 크게는 광역 범위로 해서 이제 급전소라고 하고요. 그 광역 범위 내에서 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 급전 분소로 하고, 여기서 또 변전소로 관리를 합니다. 20개에서 한 20개 이내 내외로.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많이 변했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 있는 전력계통을 한번 살펴볼게요. 또 전력계통을 살펴보기 전에 이 전력이라는 게요, 좀 특별합니다. 왜냐 그러면 전력은요, 이제 눈에 일대 전기가 이제 눈에 보이진 않아요. 철탑도 보이고 뭐 변압기도 보이지 않냐 하지만 실질적인 전기의 흐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이게 공공성을 떼요. 그래서 빚지구도 팝니다. 그리고 굳이 선을 깔지 않아도 되는 상간 외곽 지역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성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계라는 게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이제 네트워크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이거 위에는 다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다 아시고, 근데 이 연계에 대한 이 연계라는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묘한 학문이에요. 왜냐 그러면 몇백 개의 변전소, 변압기가, 또한 송전선로가 얽히고 설켜서 단순히 스위치 올리고 내린다고 해서 이쪽 전기가 가고 안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물처럼. 또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요. 왜냐 그러면 전력계통 자체가 공급과 수요가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력계통의 특징 중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공공성도 떼야 되고 이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해요. 일반 제품보다는, 눈에 보이는 제품의 생산에서 판매까지는.
그래서 요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한전의 역사 이제 발전사 분할되고 했지만 사실 지금 한국전력이 송변전하고 배전 회사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직군하고 함께 있지만 이제 시설로 본다면 송변전하고 배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온전한 파워 코퍼레이션은 아니에요. 사실 발전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요거는 이제 그리드 컴퍼니 식으로 돼요. 이제 망 회사죠. 사실 이제 그리드 회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의 한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또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말이 맞죠. 지금 망만 가지고 있으니까 명목상으로는. 그래서 사실 한전이 지금 이러한 뭐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양 듣듯이 아마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전력계통을 한번 볼게요. 전력계통은 일단 에너지라는 게 사실 개념이 모호합니다. 이게 그래서 에너지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 에너지냐, 기계 에너지냐, 운동 에너지냐, 위치 에너지냐, 뭐 열 에너지냐 많죠. 그래서 에너지 변환 과정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에 말하는 뭐 프리 에너지라고 있어요. 뭐 프리 에너지니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짜가 없고요. 일단 변환이 되는 거지 다른 형태로 공짜는 없다는 거. 요즘에 뭐 신재생 에너지 하면서 뭐 프리 에너지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그 프리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발전기 이거부터 설명드리면 이제 발전기예요. 이게 발전기인데 이게 터빈이죠. 근데 이제 많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용어를 설명하다 보면 가끔 영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이해를 해주실 게 관대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 게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러면 영어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진짜 바깥에 나가서는 어떠한 이 용어를 한국말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 그것도 가끔가다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있고 터바인이 있고요. 터빈이 있고요. 이게 이제 발전기 동기기를 많이 쓰죠. 동기기를 주로 씁니다. 동기기입니다. 예. 대용량 전력을 발전하는 데는 동기기를 사용을 합니다. 동기 발전기. 일단 그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연료를 태워야 돼요. 연료를 태우거나 아니면 다른 힘의 에너지를 받아서 회전력을 얻거나 아니면 화학적인 반응을 위해서 뭐 PV, 여기 지금 이게 PV인데요. 이게 태양광이죠. 그래서 다른 화학적인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바꾸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연료가 이제 화석 연료로 해서 이제 기름하고 이제 가스나 기름이죠. 그래서 이제 화력으로 쓰고요. 그래서 그걸 태워서 이 화석 연료를 주로 쓸게요. 제가 그러면 화석 연료나 아니면 원자력에서 물을 데펴서 스팀을 이용해서 이 스팀이 터빈에 들어가서 이걸 이제 돌리죠. 돌리면 여기에 이제 발전기에서 이제 발전이 됩니다. 전기가 발전이 됩니다. 생성이 되죠. 여기서 참고로 이 그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 자체를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제가 어디서 따왔냐면 이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전기 영어라는 고등학교 공고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영어 공부하시는데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는데 갑자기 영어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따왔습니다. Electric Power Plant 해가지고 발전소 해가지고 용어들이 영어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이파이브라고 쳐보시면 하이파이브 특성화고등학교 전문 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하이파이브 거기 검색해 보시면 영어 그 교과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친절하게 음성으로 읽어주기도 하는 파일도 제공을 합니다. 예, 거기서 일단 따왔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발전기 그리고 화력, 원자력, 그 다음에 복합, 예, 복합 있고 요즘에 이제 신재생이 있죠. 리니어블 해서 리뉴어블 해가지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가 얼마큼 비중이 되냐면 뭐 그러니까 화력이 제일 크죠.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원자력도 무시를 못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아는 통계 자료는 이것도 한전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전력계통 속보라 그래가지고 날마다 매달마다 나오나 이게? 그렇죠? 원래 아까 말씀드린 사령식, 급전소, 급전문소 아니면 중앙급전이나 이런 데서 통계 자료를 냅니다. 속보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아침에 쭉 올려요. 요즘에는 아마 전산으로 다 집계를 하겠죠. 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옛날에 데이터 취득 시스템에 소마스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더 진보된 거를 아마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뭐 공급 능력이 얼마인지, 최대 능력이 얼마인지, 평균 전력이 얼마인지 요거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네요. 원자력도 있고 석탄, 가스, 유류, 수력, 신재생 요 비율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요 전력계통 속보 다운받으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더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력계통 통계 해서 모든 통계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765 회선이 얼마인지 아니면 변전소가 몇 개인지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챙겨서 보시면 한전을 이해하시는데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전력계통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연료를 태워서 아니면 다른 에너지를 이제 화학 에너지나 아니면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 돌리는 이제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이제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서 기계적 에너지가 이제 전자기 에너지로 이 안에서 이제 발전소 계좌 뭐 익사이터 계좌 해가지고 전자기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결국엔 이제 전력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직군이 뭐냐면 원자력 직군이 이제 특별하니까 원자력 직군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 직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전기가 굉장히 오묘한 기계예요. 왜냐 그러면 기계도 알아야 되고 전자기도 알아야 되고 전기 고전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발전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저는 많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사실 그 전력계통이 굉장히 해박해요. 왜냐 그러면 발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발전기를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이제 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 다음에 주파수 이런 것들이 발전기에서 제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또 전력계통을 굉장히 해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기를 많이 알고 싶다고 하시면 발전기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전기는 알긴 하겠지만 이렇게 가르칠 능력은 안 돼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혹시나 발전기 많이 하시는 분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력이라는 게 생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해야 돼요.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는 일단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거는 이제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압을 올려요. 전압을 올리는데 전압을 승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발전소에 있는 스위치에 되어 있는 이제 변압기는 TR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스텝업 변압기예요. 이제 승합 변압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발전기에 발전되는 단자 전압이 뭐 10K 내외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13.8이나 뭐 이 정도 아니면 위아래로 그 정도 될까? 뭐 이렇게 발전 타입별로 달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승합을 하는데요. 일단 1차 뭐 코일, 2차 코일 해가지고 변압기 원리에 의해서 여기를 이제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다란 765kV로 승합을 합니다. 근데 765 모든 발전소의 단자 전압이 모든 발전소에서 765로 되는 건 아니고요. 뭐 대부분 345로 돼 있습니다. 근데 특정 발전소만 뭐 당진 처음에 이제 당진 신안선 거쳐서 이렇게 왔지만 그쪽만 765로 돼 있다가 요즘에는 늘어났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전력 통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765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력을 보내는 데 있어서 V하고 I하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요. V를 높일 건지 아니면 I를 높일 건지 둘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일을 뭐 1억 번 감는다든가 여기는 뭐 10번 감았는데 여기를 뭐 1억 번을 감아요. 그러면은 10대 1억에 대한 전압 비율이 되겠죠. 아니면 뭐 1000번을 감던가 10,000번을 감던가 그거는 하는 사람 나름입니다. 근데 마냥 늘릴 수만은 없는 이유가 이게 절연이라는 특성 때문에 절연이라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절연은 곧 돈이거든요. 전압을 높이면 절연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연체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고압으로 될수록 초고압으로 될수록 절연에 신경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엔 돈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765라고 지금 나와 뭐 이렇게 리서치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765로 해서 765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발전 직군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제 이쪽이 이제 발전 파트입니다. 이쪽 분야가. 그래서 이 스위치 하드에서 나오는 순간 나와서 이쪽 이제 송전 철탑 765 거쳐서 765 변전소 이제 765 변전소 이거 신안성이거든요. 765 변전소에서 다시 3, 4, 5로 스텝 다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가 여기 있는데 변압기가 아직 안 보이네요. 765 변압기 참고로 2000 MVA입니다. MVA 2000 MVA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765를 이제 3, 4, 5로 다운을 시킵니다. 그리고 3, 4, 5가 다시 3, 4, 5 변전소를 거쳐서 3, 4, 5 변전소죠. 이제 3, 4, 5 변전소 이제 SS라고 해서 TL은 트랜스미션 라인 해가지고 TL 되겠습니다. 3, 4, 5 변전소 거쳐서 3, 4, 5 변전소에서 또 이제 154로 변환이 되고요. 154 철탑을 거쳐서 154 이제 154 받아서 23,000 23kV 이제 22.9라고 해야 되겠구나. 229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23kV라고 그냥 합니다. 23kV에서 이제 전주로 나가는 요 시점이 이제 여기까지가 송변전이에요. 그쵸? 송변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배전입니다. 이제 여기 전주에서 220V 또는 380V, 단상일 경우 220, 삼상일 경우 380V로 이제 가정에 공급이 되죠. 근데 이 중간중간에 이제 3, 4, 5 여기서 이제 대용량 고객들은 여기서 3, 4, 5에서 바로 TL을 따가든가 154에서 바로 따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고객이고요. 이제 큰 공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이제 철광이 아니고 이제 제철. 여기 보시겠지만 눈치채시겠지만 이건 우리나라 송전 철탑은 아니고요. 요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송전 철탑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좀 바꿀게요.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너무 빨간색만 써서.
그래서 일단 이 전력계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바로는요. 그러면 일단 송변전에 여러 직군들이 있어요. 이제 직군 말씀을 이걸 보면서 이제 드릴게요. 여러 직군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사무직군이 있죠. 사무직군이 제일 많죠. 사무직군이 제일 많은데 사무는 무슨 일을 하냐면 사무는 일단 돈을 집행을 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이제 돈을 집행을 하는데 그걸 이제 기획이나 이제 예산 관련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이제 돈을 받아와서 아니면은 전기요금 이제 거친 돈이 있겠죠. 그 돈을 이제 사업소별로 쭉 배분하고 사업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업무가 이제 인사, 총무가 있고요. 사람을 얼마큼 뽑고 또한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그거에 대한 일반 회사랑 조직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좀 아까 전력계통이 특이한 게 요 세 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에 띄지 않고 공공성 있고 연계 있고. 그래서 한전에서 조금 재밌는 게 이제 요금 파트가 있어요. 요금하고 수요 이게 전기를 얼마큼 쓸 건지, 뭐 누진을 적용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요금을 얼마나 매길 건지 이러한 거는 좀 약간 특이한 업무예요. 한국전력에 있어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거 더 살펴보시면 아주 재밌죠. 그리고 사무는 그래서 이제 사업소별로 여기 이제 발전소에서 나오는 순간 발전소에서 모든 전기가 전력 계통망에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사업소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업소마다 사무직군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무직군이 사실 많아요, 인원이. 그래서 이제 기술직군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너무 많지 않냐. 근데 따지고 보면 여기저기 필요한 것도 사실 뭐 그것도 여기저기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발전은 뭐 발전소. 근데 발전하고 기계 이쪽 원자력 이쪽은 이제 한전에서 약간 멀어진 직군이죠. 이거 말고는 이제 송변전 직군이 있습니다. 송변전 직군은 이제 제가 송변전 직군 출신이라 여기는 속속들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요거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송변전 직군은 말 그대로 다시 제가 송변전 직군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송변전은 여기서 글자 그대로 송전이 있고요. 변전이 있어요. 크게. 근데 한 가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송전 있고 변전 있고 개통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개통을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한전에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전에서도 이제 가공이 있고요. 지중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지금 디테일하게 나뉘죠. 근데 가공은 뭐냐면 이 철탑 지금 보이는 거, 요 눈에 보이는 이제 공중에 선을 깔 때 이제 가공이라고 하죠. 이건 오버헤드 라인이고요. 오버헤드 트랜스미션 라인입니다. 오버헤드 영어로 하면요. 머리 위에 있는 트랜스미션 라인을 오버헤드 라인을 이제 가공 송전 선로라고 하고요. 이제 지중 송전 선로는 이제 케이블이에요. 전력 케이블. 케이블이 이제 얇은 케이블이 아니고요. 정말 두꺼워요. 154, 345 정도. 154 케이블 345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65는 아직 지중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변전, 이렇게 가공 지중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가공 지중은 다시요. 운영이 있고 건설이 있어요. 그리고 지중도 운영이 있고 건설이 있어요. 그리고 변전도요. 변전도 운영이 있고 건설이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운영은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설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 그래서 뭐 루틴하게 매년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우고 감독을 하는 그런 부서예요. 그리고 건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변전소를 새로 짓는다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송전선을 건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중으로 전력구라는 밑에 터널을 파서 뭐 지중 케이블을 깐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죠. 아마 배전도 비슷한 겁니다. 여기 배전도 아마 비슷할 거야. 배전도 가공 있고 지중 있고 그 다음에 배전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개통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개통은요 뭘로 두 개로 나뉘냐면 여기 이제 운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업무가 있습니다. 운영 업무는 전력 개통을 어떻게 뭐 2차 단기가 전력 개통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해요. 그래서 뭐 새로운 만약에 회선을 깐다. 그럼 이 회선을 까는데 다른 송전솔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변전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써서 검토를 하죠. 그 다음에 시험 업무는 그리고 이제 보호 개전 시스템을 어떻게 적정한 세팅치를 적용할 것인가 이런 거를 다 운영해서 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실제적으로 가서 이 보호 설비가 이제 보호 설비나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전력 기기, 전력 설비를 시험을 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앞으로 계속되는 시간에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니까 일단 요 조직이 요렇게 돼 있다. 제가 이제 송변전 분야라고 했으니까 송변전은 크게 요렇게 나눠요. 그래서 변전, 송전, 변전, 개통. 그 다음에 배전도야. 배전도 가공 아마 지중 있을 거고요.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배전 운영이 있을 거고요. 배전 운영 뭐 그 다음에 개통도 아마 있을 겁니다. 배전 개통도 중요하니까 요즘 신재생 때문에 아마 골치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이제 건설이니 운영이니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위에는 써놓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송변전에는요 이제 신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HVDC 요거는 이제 이거는 HVAC입니다. High Voltage Alternative Current 해가지고 교류 송전. 요거는 이제 직류 송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주 진도간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제주도 여기 있고 요게 이제 HVDC로 처음에 운전이 지금 하고 있죠. 이거 말고 지금 아마 새로운 사업들이 아마 진행 중일 겁니다. 참고로 중국의 HVDC 사업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리고 뭐 팩츠라든가 유연 송전 시스템, 네, 이렇게 되겠나? 뭐 이렇게 뭐 유무효 전력을 유연하게 송전하는 SVC라든가 뭐 이런 신기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신기술들은 따로 부서가 맡아서 특히 HVDC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부서가 있죠. 송변전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배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제가 떠나온 지가 한 7년, 6년 돼서 감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스마트 그리드로 많이 바쁠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 하는데 그 다음에 신재생. 왜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풍력, 그 다음에 태양력 뭐라 하지 한국말로. 아무튼 그거는 그렇게 하이 볼테이지로 이렇게 송전솔로만큼 전압을 높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배전망에 아마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로 아마 많이 바쁠 거고요. 그래서 송변전 배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직군이 있는 게 제가 좀 약간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통신 직군이 있어요. 통신 직군인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지금 IT 직군 막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 싶은데, 통신 직군이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주 전력 회로의 동맥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전력의 동맥이라고 하면 요거를 감시하고 제어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통신의 수단을 빌어야죠. 통신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철탑 같은 데 보시면 맨 위에 여기 이제 가공지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데 보시면 가공지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광선이 깔려 있어요, 다. 그래서 한전에 있는 광 시스템은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아마 통신 사업에 끼어들면 굉장히 위협적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디지털화 되잖아요. 스마트화 되고 디지털화 돼서 디지털 변전소도 이제 디지털 변전소로 되고요. 변전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하면 이제 검침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완전한 스마트 그리드가 되면 스마트 원격 미터링이 돼요. 원격 검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검침 데이터를 그냥 쫙 끌어오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통신의 힘을 빌려야 돼요. 이게 이제 통신 직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직군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저희 있을 때 전산 직군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 관리하고 그런 건데, 제 예상으로는 전산직이 비중이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전력계통이 이제 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럼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전력을 보내야 될지 그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전력을 보내야 될지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연구가 계속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발전기를 돌려라, 뭐 아니면 영광 발전기, 영광 원자력, 아니면 울진 원자력, 아니면 뭐 태안 화력, 뭐 이거를, 이 발전기를 돌리는 게 지금 시점에선 제일 싸다, 이거를 바로바로 알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변전소가, 우리나라 변전소가 제가 나올 때는 약 800개 정도 됐는데, 그 800개에 있는 뭐 첫 번째서부터 이제 N개까지 이제 있는 변전소 이제 SS거든요. 서브스테이션에서. 그러면 요거가 이제 변전소마다 만약에 GPS가 달려 있다고 하면 실시간으로 요게 나와 있는 전압 전류값, 전력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하나, 둘, 셋 딱 해가지고 그 시점에 데이터를 모두 다 끌어와요. 그러면은 전력계통 계산이 굉장히 정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빅데이터나 AI나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아마 전력계통이 굉장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수년 이내에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요 외에 이제 건축, 뭐 토목, 이제 변요소도 지어야 되고, 뭐 요 송전선로 지으려면 기초도 파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 토목 직군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화학 직군도 아마 지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학 직군도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화학 직군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래서 다들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전력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결국엔 한전이 하는 일은 안정적이게 전력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인데요.
이 전력 공급,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한전에서는 목표를 삼아요.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안정적인 주파수예요. 정주파수. 그 다음에 정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무정전. 이 세 개를 가장 중요한 키로 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여기 하나에 안전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전, 왜냐 그러면 한전 직원분들도 크게 다치거나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더욱더 염려가 되는 부분이 협력회사 직원분들이나 특히 활선 하시는 분들, 활선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뭐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협력회사 직원분들, 전문회사 직원분들이 직접 올라가서 만지고 작업하시는데, 이거 완전히 제대로 되지 않은데 사람이 막 다치고 이러는데 요거를 중요시한다. 요거는 우리가 현 세대에 맞지 않는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세 개를 말씀드리면, 정주파수는 나중에 이건 수식으로도 뭐 표현이 가능하지만, 요거는 정주파수는 지금 뭐를 말하냐면 유효 전력을 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전압이라는 것은 무효 전력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좀 약간 기술적이긴 하죠. 그 다음에 무정전은 이제 이건 reliability에서 이제 안정도, 이것도 다 근데 다 세 개가 다 연관이 있어요. 사실 안정도나 이게 그런 품질에 관해서, 이게 이제 품질이구나. 전력 품질, 쉽게 말하면 요게 이제 질 좋은 전기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정주파수, 정전압, 무정전. 그래서 저는 사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싸고 질 좋은 건 없어요. 싸고 질 좋은 프로덕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사실 제가 대변을 해드리자면,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는 거를 가장 원하는 분들은 한국전력 직원분들이에요. 그래서 산업용 전기가 많이 싸죠, 사실 객관적으로. 그리고 가정용 전기도 사실 많이 힘드신 분도 있지만 물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비싼 편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력 통계 자료 보시면 그 연료별로 전력 생산 단가가 있어요. 근데 생산 단가하고 여러분들이 지불하시는 거하고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사실 한전에 있는 전기는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 매우 좋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왜냐 그러면 변전소만 보더라도 변전소가 이중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중모선으로 이렇게 연기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뭐 1번 모선에 문제가 생겨도 2번 모선으로 바로 절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뭐 여러 나라를 가봐도 이렇게 갖춰놓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사실 공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력 아까 말씀드린 계속 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고요. 그 다음에 정전압도 사실 조상설비, 이건 이제 조상설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상설비도 많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무정전도 배전선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아까 연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트워크로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화선 작업이 가능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사실 전기적인 품질, 주파수, 전압, 무정전, 지금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 바람으로는 안정까지 하나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양 수업 하듯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무리를 짓자면 사실 이런 질문을 해요. 한전에 가면 전봇대 타고 선 만져야 되냐? 철탑 올라가서 전선 만져야 되냐?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는 좀 없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그러면 변전 협력회사나 전문회사,
아니면 기타 이제 업체라고 말씀을 하죠. 사실 회사라는 명칭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업체분들, 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한전 직원분들 말고 컨트랙터 아니면 뭐 서드 파티 이런 분들이 예전에 한참 슬로건을 했던 그레이트 캡코라고 있어요. 세계적인 뭐 글로벌 캡코, 그레이트 캡코. 이분들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해요. 왜냐 그러면 한전에서 직접 안 하거든요. 유지보수나 건설이나 뭐 입차 받아서 하는데, 이런 분들이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력 사업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분들이 교육에 지금 많이 취약해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작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시간 마련했고요. 첫 시간은 전혀 수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좋은 서비스로 전력 사업에 이바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소중한 분들이고요. 부디 안전하게 전력 사업에 많은 도움이 토대가 되주셨으면 합니다. 첫 시간 감사드리고 두 번째 시간은 아마 무엇을 예고를 드리자면,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이 전력계통 있잖아요. 이 전력계통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내가 전문 분야에 더욱더 뭐 전문 분야 알고 싶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